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일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낸시 펠로시 냉대와 관련돼서 좀 저도 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윤석열이 이제 방한한 미 하원의장 낸시 펠로우를 냉대한 것이 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휴가라는 이유로 만나지도 않고 40분 전화 통화만 했고, 주무장관인 박진희란 작자는 아세안 회의에 참석했다면서 낸시 펠로우를 만나지 않았고, 오히려 최근 이제 녹화는 지금 8월 8일 월요일 하고 있는데요. 내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한다고 합니다. 박진은 이제 아시안 회의 참석차 이제 간 장소에서 이제 북한의 안광일 주 아세안 대표부 대사를 만났는데, 뭐 조건 없는 남북 대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이제 안 대사 안광일 북한 주 아세안 대표부 대사는 여건 조성이 먼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조건 없는 대화에 어떤 의미가 있을 리 만무하고, 오히려 북한 측의 그 반응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제는 이런 뭐 펠로시를 냉대한 것도 냉대한 거지만, 이런 참사, 외교 참사와 정말 실정을 두고서 오히려 뭐 잘했다, 뭐 신의 한 수다, 진중권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보수 용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상당수 있었는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몇 개 이제 구독하지도 않았지만 전부 좀 구독을 취소했습니다. 사대주의라는 것 자체가 당연히 나쁜 것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나라가 힘이 센 나라의 어떤 상황을 파악을 해서 가급적 마찰을 줄이고 국익에 맞도록 국가의 정책을 이끌어 나가는 것에 잘못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세종대왕 같은 경우도 각종 천문기구를 제작하고 이제 칠정산 내외편이라는 이제 당시 조선의 실정에 맞는 이제 달력을 제작해왔지만, 이러한 것들이 이제 중화 질서를 내세우는 명나라의 심기를 거스릴까봐 이런 천문기구 제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명나라에 알려지지 않도록 극도로 막 보안을 유지하면서 은폐를 했었는데요. 뭐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국제적인 권력 관계를 인정하고 어떤 중화 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말 대국의 큰 나라의 어떤 의미에 맞는 그런 것들을 맞춰 나감과 동시에 또 국가를 통치하고 백성들의 이제 민생을 위해서 실리를 추구하고, 이런 것들이 세종대왕이 어떤 위대한 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인 업적이 이제 훈민정음 창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최만리, 집현전 부제학을 비롯한 당시 성리학자들의 일부가 훈민정음 창제에 굉장히 격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성리학적 질서에 반한다는 이유 단 하나죠. 이런 것들은 이제 최만리는 당시에는 그래도 최만리는 소수에 불과하였지만, 이후 조선에서는 이런 최만리와 같은 부패적 지식인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그리고 이러한 최만리가 내세웠던 논리, 성리학적 질서에 반한다는 것이 전형적인 언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실정이라던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훈민정음의 창제에 반대를 했었습니다. 조선 후기에 이제 대표적인 이런 지식인이 송시열로 볼 수 있는데요. 송시열 같은 경우는 병자호란의 비극을 당해서 청의 적극적인 대항은 뭐 생각지도 않고, 소위 정신적 북벌, 효종이 이제 실제로 군사력을 키워서 청나라에 복수하겠다는 북벌에 오히려 반대하면서 정신적인 북벌, 그다음에 중화 질서가 무너졌으니까 명나라의 멸망으로 이제 조선이 그 자리를 대체해야 된다. 그다음에 명나라와의 의리를 잊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내세우면서,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국가에서는 청나라 연호를 사용하지만 사대부들끼리는 몰래 명나라 연호를 사용하는 편지나 글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나라 황제와 아무런 관계가, 시체뿐만이 아니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곳에 만동묘라는 명나라 황제의 묘를 세워서 갖가지 권력적 행악을 흠치 않았고, 국가 재정을 낭비했으며 국가 통치 질서를 물랑케 하였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대원군의 개혁 정책에 의해서 한때 폐지되었지만 지금도 그대로 그 만동묘라는 것은 남아 있습니다. 그 결정 중에 하나가 예송연정인데요. 국왕의 상을 1년을 할 것이냐 3년을 할 것이냐를 두고서 국가 엘리트 전체가 가담한 생사를 건 그런 투쟁이 벌어졌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상했습니다. 반면 송시열은 이제 효종이 승하한 이후에 그 장례를 책임지는 자리에 하나를 맡았는데, 효종의 관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나무를 덧댄 관. 이게 국왕의 어떤 장래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른 거죠. 그렇게 지내놓고서는 그것에 대한 통절한 반성은 없이 자신이 죽으면 자신도 나무를 덧댄 관으로 쓰라는 허무맹랑한 유언을 남겼던 작전입니다. 국왕의 장례를 잘못 처리한 것과 자신이 어떤 죽음의 장래에 있어서 그 덧댄 관을 쓰는 것이, 나무를 덧댄 관을 쓰는 것이 무슨 반성이 될 것이며, 뭐 본인과 뭐 국왕은 동격이니까 같이 나무를 덧댄 관을 쓰면 다 된다, 뭐 이런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그 조선의 특히 외교와 의전을 함에 있어서 이제 그러니까 괜찮은 어떤 리라는 것으로 이를 분석하고 따진 후에 격을 논하는 나쁜 습성이 사실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닌 것인데요. 이번에도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미국 권력 3위인 하원 의장을 뭐 마중 나갈 필요가 있냐, 꼭 만날 필요가 있냐, 오히려 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히려 펠로시를 만나지 않은 게 신의 한 수다, 이런 식의 황당한 이야기들, 정말 곡학 아세하는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가 발발한 이후에 즉시 국군의 작전권, 전시, 평시, 작전권 모두를 유엔군, 실제로 미군에게 이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28 서울 수복 이후에는 메가더 장군에게 매달리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베트남의 호찌민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전이 진행될 당시에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 주울레뿐만이 아니라 간부들만 만나도 울면서 매달리고 포옹하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러한 호찌민의 모습을 본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오히려 머쓱한 표정을 짓는 것들이 제가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베트남은 1978년 이제 베트남의 적화 통일이 완수되자 1978년 중공과 전쟁까지 벌이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과 호찌민이라는 이런 사람이 무슨 나라의 격이나 의전을 몰라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의전, 격 이런 것들은 따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을 포함한 역대 대통령들이 미국에서 차관도 아니라 차관 보고만 와도 청와대 혹은 뭐 다른 장소에서 만나서 회담하고 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라는 사람이 또 이제 논란의 인물이기 때문에 좀 이런 이야기들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대만 방문의 의도가 불순하다, 자기 정치한다, 또 반존 성향이 원래 강하다, 또 트럼프에 반대했던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거는 뭐 대한민국이나 저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저 또한 개인적으로 펠로시로 대표되는 PC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반감이 저도 있습니다. 하지만 펠로시는 아버지 때부터 민주당의 상당한 정치인이었고 본인 스스로 1987년, 그러니까 채 나이가 50이 되기 전에 캘리포니아 주에서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18선, 그러니까 국회의원 생활만 36년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일부에서는 외교 국방 정책은 어차피 연방 대통령과 연방 상원이 결정하니까 연방 하원 의장이 뭔 의미가 있겠냐 얘기하지만 예산 편성에 대한 심의 권한은 오로지 하원에 전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원과 연방 하원 의장은 간접적으로 예산 편성에 관한 권한으로 간접적으로 당연히 미국의 국방 외교 정책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하원 의장이 권력 3위이기도 한 것이고 이번에 주한미군 사령관 등이 도열해서 펠로시를 마중했던 것이죠. 여소야대에서도 미국의 연방 하원 의장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클린턴 집권 시에 깅리치 전 하원 의장, 트럼프 집권기 펠로시, 이런 사람들의 어떤 역할을 보면은 얼마나 미국에서 연방 하원의 권한이 막강한지를 알 수가 있고, 특히 지금 민주당 집권 시절에 지금 약체 바이든 정권 내에서는 바이든보다 나이도 많고 정치적 경력이나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훨씬 뛰어난 펠로시가 당연히 민주당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서 사실상 현재 미국에서의 펠로시 영향력은 사실상 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윤석열은 냉대를 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윤석열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문재인보다도 못하다. 왜? 문재인은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야 되는 경우에 반드시 만났습니다. 다만 문재인은 만나서 종전협정이니 제재 완화니 이런 헛소리를 짓거렸죠. 그래서 한두 번 만난 미국이나 유럽 정상들이나 고위 관계자들이 그들이 오히려 이제 문재인을 만나기를 거부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지, 문재인 스스로가
뭐 미국의 어떤 누가 격이 떨어진다고 해서 만나지 않고 했던 것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점에서 윤석열은 이제 문재인보다 못한 사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또 미국 내에서 펠로시 비판 및 반대 여론이 강하다고 해서 뭐 윤석열의 행동이 용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 사람들 대부분, 제가 아는 미국 역사에서의 미국 사람들은 내가 싫어한다 하더라도 우리 국가를 대표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개인에 대한 그 홀대는 바로 미국에 대한 홀대와 냉대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윤석열을 잘했다고 할 미국에 누가 있을까요? 결국 박근혜 탄핵 사태를 지켜오면서 천안문에 오른 것은 미국으로 하여금 박근혜를 잡게 하는 결정을 내리려고 생각이 들고, 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이 탄핵 국면에서 정말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60년 4.19로 하야하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갑자기 비명에 돌아가신 것, 이것을 두고 미국의 음모다, 미국의 공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렇지만 저는 그 얘기를 100% 믿지 않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미국이 1957년부터 원조 예산을 급격하게 줄이고, 또 1970년, 2년, 75년을 넘어서면서 미국이 공식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제기한 점 등을 이제 미루어 볼 때, 최소한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 집권의 종식을 희망했고, 그 희망하는 의사를 직간접적으로 표현한 것만으로 그 두 분의 어떤 집권 종식과 무관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는 좀 유도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런 전례를 보았을 때 과연 윤석열이 이번에 펠로시를 냉대한 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지는 지켜보지 않아도 그 결과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사태 등으로 봤을 때 한국인, 특히 보수 성향의 한국인들은 정말 우크라이나와 대만에 관한 상황 인식이 현저하게 부족한 것이 아니냐. 러시아, 중국이 멋대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고 대만을 위협하는,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설에는 러시아 관리 중에 한 사람이 김정은이 10만 의용군을 편성해서 우크라이나를 파병하겠다라는 의사를 러시아에 전달했다는 설까지 벌어지고 있고,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러시아와 중국이 대놓고 미국과 서방과의 어떤 긴장 관계를 높이고 전쟁까지 하는 상황이 결코 자기한테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오히려 좀 정확하게 현실을 파악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반면 이번에 펠로시를 냉대해서 과연 윤석열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펠로시를 냉대했다고 해서 그러면 중공이 윤석열을 감싸줄 것인가? 굉장히 좀 의심스럽고, 무엇하러 자기 나름대로 생각은 있겠지만 무엇하러 이따위 짓을 벌였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인 하태경은 아주 공식적으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대만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어떤 정치인들이 이 한반도를 두고 어떤 입장을 표명했을 때 과연 하태경의 발언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한국인들은 무엇이라 얘기하는지,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 친하기 때문에 푸틴을 지지한다는 일부 보수 성향의 국민들, 그 다음에 논객들을 보면서 정말 이게 우크라이나와 대만에 관한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그걸 이게 보수라고 부를 수 있는지 여차 정말 한심하지 그지없다고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제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윤석열은 정말 이번 기회에 자기 무덤에 첫 삽을 제대로 잘 떴다라고 좀 평가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두
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s running wild. 가바 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